다음은 일하는 국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입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위 밥값 못한다고 표현되는 국회의원 일 안 한다는 평가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다는 구태 진영 정치에 있습니다. 진영 정치는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자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 정치, 증오와 배제의 정치는 정치 세력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불러왔고 국회 파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혁명을 통해 구태 진영 정치를 몰아내고 국회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해내야 합니다.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 개회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회가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해서 국정을 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자동 개회되면 행정부에 대한 상시 견제가 가능해지고 행정부 입장에서도 국회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출결 상황을 공개하고 무단결석에 대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열리면 내 지역의 국회의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에 대해서는 과감한 페널티,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 이상 결석하면 세비 전액 삭감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현재 상임위원회 중심인 국회 운영 체제를 소위원회 중심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의 큰 흐름을 짚어갈 수 있지만 제한된 질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을 나눠 쓰느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로 장관만 상대하다 보니 현장 실무 부분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나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소위나 예산 결산 소위 등은 차관이나 부처 담당 실국장, 과장 등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할 수가 있으면서 정부 정책이나 예산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단, 현재의 법안 소위, 예산 결산 소위, 청원 소위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정책 또는 기관별로 더 세분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적이고 현장의 문제를 많이 다룰 수 있기에 국회의원은 공부 안 하면 제대로 질문하기가 어렵고 정부는 정부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이 되는 만큼 정책 수립과 집행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입니다. 예산심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자 입법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책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일은 해당 정책의 깊은 이해와 파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고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제대로 된 결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잘된 점, 잘못된 점 파악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바둑에서 복기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결산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 따내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재 국회의 관행은 저같이 사회에서 기업이나 대학 행정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커다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결산에 관심이 없으니까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낭비한 사람 잡아내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당장 힘들다고 한다면 1단계로 예결특위 활동 기한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